Day 1, Family. 오늘 15문장의 family와 관련한 brainstorming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Writing Task 2. 너무 자신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다 brainstorming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엄선한 15가지의 brainstorming 문장을 MP3와 함께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네, 라이팅 수업인데 갑자기 MP3가 나오고 네, 참 독특하죠. 네, 페이지 넘버 62 to 64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최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덜 가까워 보인다. 자,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주어와 동사를 재빠르게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주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저런 게 주어일까요? 아니죠. 얘는 부사죠.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찾아요? 우리 한국말로 은, 는, 이, 가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주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은는 이가 자 얘가 붙어있는 단어 어떤 건가요? 자 여기 관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덜 가까워 보인다. 자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재빠르게 찾고 요거를 중심으로 영작을 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습은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인제 IELTS 첫걸음이고 라이팅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는 강의 들으시다가 중간부터 이제 조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예습을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더 드리기 전에 먼저 영국인 성우가 녹음한 요 정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umber 1.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seems to be less close compared to the past. 뭐가 지나갔냐?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함께 볼게요. 먼저 제가 관계는 얘가 주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관계는 뭐죠? relationship이죠. 그런데 앞에 더를 붙인 이유는 우리 세상에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와 나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님과 아이들, 그들의 아이들이죠. 그들의 아이들과의 관계. 그래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가 붙은 겁니다. Between A and B. 요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parents 셀 수 있는 명사죠. 이런 애들은 보통 복수로 써주는 게 영작할 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children이라고 써줬는데 물론 their child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격 다음에는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 parents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자식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their라는 말을 우리 한국어로는 약간 좀 생략이 굉장히 자주 되는 소유격이긴 하지만 우리 영작할 때는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덜 가까워 보이다. 자, 보이다. seem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덜이에요. 덜이라고 했을 때 우리 less. 반대말은 뭐죠? 너무 쉽죠. 자, 1강은 조금 쉽게 나가요. 근데 점점 제가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자, 뭐가 반대말이 되겠죠. 자, 우리 얘 발음 너무 중요하다고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뭐예요? close 아니요 close죠. close 가까운 형용사고 close는 문을 닫다라고 할 때의 동사를 의미합니다. 자, 정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cently. 자, 여기 말하는 최근 부사죠. 자,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예요? seem이 아니고 seems. 왜죠? 주어가 the relationship이에요. 얘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s가 붙는 단수 동사를 써주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seems to be less close compared to the past. 자, 과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the past. 보통 앞에 더라는 관사를 많이 붙여주고요. compared to,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 Writing task 1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무엇과 비교해서 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정답 보시면서 자, 성우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목소리로. 오케이? 지금 뭐 밤 12시인데 위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아, 뭐 어때요? 네,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Number 1.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seems to be less close compared to the past. 눈으로 보기만 하는 영어, 손으로만 쓸 줄 아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입으로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가장 정말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팅 공부하면서도 이 MP3 상당히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가정에서 친밀함의 부족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가정에서 은는 이가라고 했는데 좀 아니죠. 뭐예요? 부족은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영향을 미치다. 얘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주어와 동사를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친밀함의 부족. 자, 부족. 여기 아까 주어의 역할을 했던 거는 the lack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lack 같은 경우도 뭐의 부족? 돈의 부족, 쌀의 부족, 물의 부족,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친밀감의 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주는 더를 붙였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친밀함, 가까운. 그래서 가까운이라는 close에다가 NESS를 붙여서 명사화가 된 거기 때문에 closeness가 아니고 closeness라고 S 발음 해주셔야 되는 거. 아까 close 이런 거는 형용사로 쓸 때 발음 잘하면서 이렇게 close에다가 NESS 붙이면 다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망설이는 분들 종종 봤어요. 그래서 closenes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우리 동사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have a negative effect on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effect 다음에 on이라는 어디에 무슨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할 때 effect 명사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종종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effect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따라서 앞에 관사 어가 붙었고요. 자, 근데 effect랑 관련해서 우리 주의사항 있죠. 뭐예요? 이가 아니고 A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만 달라요. 그럼 무슨 뜻이죠? 얘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영향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랑 명사랑 앞에만 다른 거. 이거 너무 쉬워요. 네, 쉽죠. 그런데 엄청나게 틀립니다. 네. 쉽다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요. 우리 정확하게 쓰는 거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지 자, 먼저 들려드릴게요. Number 2. The lack of closeness in famili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 오케이. 자, 비교적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the lack of closeness in families. 가정에서 이걸 여기 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에게 뭐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미칩니다. 뭐 미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So the lack of closeness, closeness in famili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맞벌이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아이들과 시간을 덜 보낸다. 뭐가 문장이 좀 길어 보여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이 길면 괜히 어려울 거라는 이 공포감, 선입견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실체를 모를 때 점점점 커지는 거고요. 두려워할수록 더 커집니다. 막상 알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야. 네, 이 문장 별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아십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자, 은는 이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벌이 가정의 수가 그러면 수가 주어가 되는구나. 그리고 증가함에 따라 얘가 동사구나. 그럼 얘는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있는 복문,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그러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 동사인 두 번이 나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아이들과 시간을 덜 보낸다. 얘가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가, 우리 수라는 말 알고 계시죠? 뭐예요? The number of. 이렇게 가는 거. 자, 함께 볼게요. 맞벌이 가정의 수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number of. 여기에 어라고 쓰면은 많은, many와 같은 단어가 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어떠한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더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The number of double income families. 자, 우리 double income families 뭐예요? 수입이 2배인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뭐 10살짜리 자식하고 이렇게 2명이서 수입을 벌어들이긴 좀 힘들잖아요. 요즘 이렇게 뭐 슈퍼맨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애기들도 많이 돈을 벌고 있지만 그죠? 유명 연예인들의 애기들 막 열심히 TV에 출연해서 엄청나게 인기죠. 자, 하지만 보통은 더블 인컴이라고 하면 보통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일을 하는 경우 수입이 보통 2배가 되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을 보통 double income famili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the number of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of 다음에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어는 예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단수형의 동사가 와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덜 보내다. 자, 시간을 보내다. spend라는 단어 있고요. 그리고 spend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돈을 쓰다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less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spend less time 이러면 시간을 덜 보내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라는 말을 어떻게 썼죠? 우리 as라고 썼어요. as. The number of double income families increases.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the number of는 단수이기 때문에 increase 아니고 increases라고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리고 increase나 decrease 같은 경우 절대로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네,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뭐 is increased 이렇게 쓰는 학생도 너무 많은데 제발 참아주세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네, 자, 능동으로 쓰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자, 맞벌이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과 시간을 덜 보냅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표현도 많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increase를 단수동사. 단수동사는 뭐예요? 동사 원형에 보통 s나 es가 많이 붙는 그런 동사를 의미를 하죠. 얘가 단수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자, 그럼 우리 영국인 성우와 함께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Number 3. As the number of double income families increases, parents spend less time with their children. 오케이. 자, 네 번째. Number 4 함께 해보시죠. 아이들은 바쁜 부모 때문에 친구나 인터넷을 서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 주어, 은는이가 해가지고 아이들은 얘가 주어로 가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금방 어떤 동사 배우셨죠? spend라는 동사 썼는데 자, 여기서 spend라는 동사를 썼는지 잘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들의 바쁜 부모 때문에 자, 일부러 그냥 제가 이렇게 소유격 이렇게 가로로 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의 바쁜 부모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우리 주어도 종종 생략이 되고 특히 소유격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소유격을 조금 잘 밝혀주시는 게 더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바쁜 부모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 있죠. 우리 because of도 많이 쓰지만 due to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because of, due to 같이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로 써주시고요. busy parents라고 쓰는 것보다는 their busy parents. 그들의 바쁜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는 게, 소유격을 살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하기 전에 이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day 4, 자, number 4까지 했으니까. 네, 영작 지금 잠깐 한번 해보세요.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네. Number 4. Children spend more time with friends or surfing the internet due to their busy parents. 오케이. 자, 여기서
그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spend라는 동사를 썼네요. Children spend more time. 앞에서는 시간을 덜 보낸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더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less하고 more 반대말인 거 알고 계시죠? With their, 자, with friends. 여기에 children spend more time with their라고 써도 좋아요. their라고 써도 좋은데 여기에 또 대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정말 더 중요한 어디에 꼭 설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판단해서 여기 한 번만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Friends or surfing the internet. 자,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surfing, surf라는 게 무슨 뜻이죠? 뭔가 파도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하는 것을 우리가 surfing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인터넷은 고유명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앞에 I를 대문자로 써주는 경향이 많고요. 종종 소문자로 써있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의 추세는 인터넷을 쓸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더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due to their busy parents. 그래서 parent보다는 보통 이제 뭐 요즘에는 한가족 부모인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분이 계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복수로 쓸게요. 자, 그래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친구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은 아이들의 행동에 주된 영향이 되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은는 이가가 붙는 인터넷은 얘만 주어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친구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은 여기까지 전부 다 주어가 될 거고요. 아이들의 행동에 주된 영향이 되었다. 자, 영향이 되다. 자, 이러한 표현 뭐가 있었나? 네, 잠깐 이렇게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된 영향이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 완료를 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현재 완료 우리 뭐로 알고 있죠? have pp 형태로 알고 있죠? have pp가 이제 과거 분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have pp가 이제 보통 현재 완료 어떠한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ave become. 그런데 얘는 선생님 become 현재형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become 어떻게 됩니까?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동사 변화가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 현재형이랑 과거 분사랑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have become the main influence on. 앞에서 어디 앞에도 on이 온다고 들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effect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요. impact. 자, 그래서 얘네 삼총사. 자, 영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influence하고 impact 같은 경우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effect는 명사만 되고 아까 동사형 뭐라고 그랬죠? affect. 이를 A로 고쳐서 affect. 자, 그러면 요번엔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5번 정답이 뭔지 여러분들의 예상과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5. Friends, television,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the main influence on children's behavior.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friends, 자, friend는 셀 수 있는 명사죠.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복수형으로 쓰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television, 텔레비전 셀 수 있는데 In my house there are 2 televisions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구체적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A smart TV 이렇게 할 때는 관사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TV, 제너럴하게 생각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관사를 붙이거나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s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TV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internet.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고요. 자,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has가 아니고 have가 됐죠. have become the main influence. 자, 주된 영향이 되었습니다. The main influence on children's behavior.
자, 행동이라는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행동, 이 behavior, 이 단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자, 6번, number 6.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 자, 전통적으로 그랬죠. 하지만 요즘 뭐예요? 네, 백수 남편이 늙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결혼하신 커플 보면은 여성분들이 돈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네, 자, 전통적으로는 어머니는이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럼 동사가 뭐지? 요리하다, 청소하다 이런 것도 다 동사인데, 하지만 뭐예요? 자, 뭘 하기 위해,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집에 머물렀다.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머물렀다. 자, 요 주어와 동사 파악을 했고요. 자, 집에 머무르다, stay, 그죠? stay at home. stay at home, 그죠? home 앞에는 보통 at을 써요. 이렇게 뭐 주스 이름도 at home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stay at home.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머물렀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과거 형태로 써주셔야 되겠죠? 얘는 현재 완료 이런 게 아니죠. 왜요? 전통적으로는 과거에 끝났어요. 네, 머물러 왔다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는 머물렀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뜻, look after 썼는데 뭐죠? care, look after, take care of. 이렇게 세 가지 표현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6. Traditionally, mothers stayed at home to cook, clean, and look after their children. 오케이.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traditionally. 자, traditionally 뭐야? 전통적으로 부사가 되겠죠. mother 아니고 mothers.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복수로 써준다. 요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tayed at home to cook, 뭘뭘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럴 땐 보통 우리 to 부정사를 쓰죠. 요리하고, clean, 청소하고, 그리고 look after, 돌보고, 뭐를?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 머물렀습니다. 7번, 많은 가족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얘 약간 조금 이상해요. 왜요? 더 이상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어는 뭐죠? 은는 이가가 붙은 많은 가족들이, 자, 얘가 주어가 되겠고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얘가 이제 동사가 될 텐데 더 이상.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살짝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보면은 no longer 쓰면 되겠구나. 이 표현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많이 적용하는 학생 저는 정말 못 봤어요. 네, 최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내가 글을 쓰고 스피킹을 하는 게 IELTS에서 점수 따기 가장 좋습니다. 자, 정답 같이 보시면 many families, 그죠? 우리 많은 그냥 many 썼어요. 근데 many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뒤에 복수 형태 와야 되겠죠? 그냥 요 어떻게 보면은 요 no longer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 뭐뭐 않다. 자, eat meals together. 그래서 만약에 no longer가 없으면 뭐예요? 많은 가족들은 식사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지만 얘가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many families no longer eat meals together.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7. Many families no longer eat meals together. 오케이. 자, 그러면 number 8 넘어갈게요. 많은 나라에서 가족들은 그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 네, 가끔씩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또 특히 이렇게 영어의 뜻을 살리다 보면은 한국말이 살짝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을 제가 조금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used to, 과거에 뭐뭐 했다라는 뜻이죠. used to.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더 이상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많은 나라에서 가족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랬던 것처럼 크지 않다. 그러면 크지 않다. 이거는 동사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굉장히 또 좋은 표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짜자잔! 자, 뭐뭐만큼 크지 않은. 자,
우리 이렇게 뭐 as, 동등 비교 이런 거 막 배운 거 같은데 as, 동등 비교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냥 동등하다는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큼 크지 않다. 그죠? 저는 저는 농구 선수만큼 키가 크지 않다. 네, 제가 농구 심판 자격증 땄을 때 네. 뭐예요? 최고령의 최단신이었죠. 그때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 은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허리까지밖에 안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과거에 그러했었던 것처럼 뭐죠? As they used to be.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used to 동사 원형. 과거에 뭐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요거 조금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먼저 정답 먼저 보시고 그리고 MP3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families. 자, 그래서 가족은 얘가 아까 주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families. 근데 많은 나라에서 in many countries. 자, 요거를 당연히 앞에다가 써도 돼요. 부사어구는 부사라는 것 자체, 부사랑 부사어구는 왔다 갔다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위치가 변하기도 하죠. 자, 많은 나라에서 가족은 are not as large as they used to be. 그래서 그들이, 자, as 다음에 자, 그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선생님, 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이 used 안에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as they used to be,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families in many countries are not as large as they used to be. 이런 문장 하나 외워두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솔직히 약간 영작을 하다 보면 아무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요거를 몇 번 쓰고 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좀 단어들을 조금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속 활용을 하다 보시면 어느 날 이런 감이 옵니다. 왜냐면 영어는 정말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약간 조금 안 외워지는 부분도 있고 되게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어쨌든 한번 이거를 좀 외워서 몇 번 적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쓰고 있네? 이런 날이 옵니다. 안 올 것 같다고요?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한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국인 성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amilies in many countries are not as large as they used to be. 오케이.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 때문에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자,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뭐예요? 자, 우선 주어 먼저 찾을까요? 우리는 얘가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경향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나나요? tend to 이러한 단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얘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주어 동사는 쉽게 찾았는데 단어가 어렵죠? 도시화. 도시 뭐였지? 네. 산업화. 뭔가 화가 붙네요. 네. 그리고 대가족. 네. 핵가족. 네. 줄리정 복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라이팅 강의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라이팅 6.5 이상? 네. 7.0까지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단어 충분히 외워주셔야 되겠죠.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점수가 무조건 잘 나와요. 제 주변에 외국에서 10년, 15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국적이 캐네디언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IELTS 라이팅, 특히 라이팅 시험 보면은 5점 나오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네이티브 코리안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네, 그죠? 신문 기자나 논설위원처럼 글을 쓸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화와 산업화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urbanization 그리고 industrialization 뭐예요? 여기 뒤에가 비슷해요. 네, 무슨 화 이럴 때는 이렇게 거의 끝납니다. 뭐가 있죠? 우리 세계화, globalization. 자, 그래서 여기 뒤에가 무슨 화라고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urban이라는 단어, 도시의
반대말 뭐죠? rural, 시골의 요런 단어를 먼저 아셨다면 아 얘는 무슨 화니까 무슨 라이제이션 이런 게 붙지 않을까? 그래서 urbanization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우리 industry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산업이란 뜻이잖아요. 아 얘도 산업화니까 industrialization 그죠? 이렇게 뒤에를 바꿔주시면 무슨 화 이렇게 끝나는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extended families. 자, 뭐죠? 얘는 확대가 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extended는 뭐죠? 확대가 된, 그죠? 뭔가 넓혀진, 확장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대가족을 했을 때 extended family 생각이 안 나. 그럼 뭐예요? large families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large, 우리 큰 이런 뜻 있죠? 그리고 핵가족, 핵은 뭐예요? 핵. nuclear라는 단어니까 nuclear famili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xtended families, nuclear families 이러한 단어들 자, 4가지 단어 우리 요 정도는 IELTS 약간 IELTS 라이팅에 욕심 있으신 분이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9. Today, we tend to live in nuclear families rather than extended families because of the impac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문장 구조 굉장히 심플한 경우 너무 많아요. Today, 오늘날, today, 그죠? We tend to, 자, 우리 아까 주어 동사 찾았어요. We tend to live. 자, tend to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디에서? In nuclear families. 그죠? 핵가족에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하기보다는 rather than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뭐뭐하기보다는 extended families. 대가족에 있기보다는 대가족으로 살기보다는 핵가족으로 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 우리 아까 due to라는 단어도 있다고 얘기했고 because of라는 단어도 있다고 얘기했죠. 물론 because of가 훨씬 더 평이하게 쓰이는 단어이긴 합니다. 자, because of the impact. 자, 영향이라는 뜻이고요. Because of the impac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mpact 아까 기억나시죠? 동의어 뭐라고 그랬어요? influence. 또 뭐 있죠? effect. 여기서 명사로 썼으니까 affect 아니고 effect와 같은 뜻인 영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단어들 이 정도는 우리 꼭 외우자. 자, 10번 볼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 네, 모른다. I don't know.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I don't know. 이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쉬운 표현 알려드릴게요. 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뻔한 문장, 뻔한 단어 너무 지겨워요. 읽으시면 하루에 수십 장씩 네 채점합니다. 그럴 때 얘 이 표현 되게 참신한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주어 되겠고요. 모른다, 동사 되겠습니다. 얘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르다,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I don't know 이거보다 I have no idea 이러한 단어 오히려 더 많이 이런 표현 더 많이 하거든요. I have no idea. 자, 나는 모른다, 나는 아이디어가 없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알려드렸으니까 mp3로 자, 정답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내가 들리나 그죠? 내가 왜 이 단어는 안 들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Number 10. Most parents have no idea how their children spend their time. 오케이. 자, 앞에서 봤던 spend 이러한 단어들도 나왔죠. 자, most parents. 자, most 같은 경우는 뒤에 셀 수 있는 단어가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 parents 같은 셀 수 있는 단어가 올 때는 복수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have no idea. 자, 복수니까 has 아니고 have라고 썼죠. 자, 몰라요. 뭘? 어떻게라는 단어가 how가 되겠죠. How their children.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다시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지. 그래서 이 그들은 뭐예요? 이 그들의 아이들을 또 받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들, their는 이 parents가 되겠죠. 자, 11번 넘어갈게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의 양육에 좀 더 관여해야 한다. 선생님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나요?
나 IELTS 라이팅 목표 6.5예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연습해 두셔야 되겠죠. 네.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어가 조금 까다롭죠. 네, 청소년 범죄. 네. 복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만한 단어. juvenile delinquency. 그죠? 청소년 범죄.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뉴스, CNN, BBC 조금만 들여다보면 요즘 청소년 범죄 굉장히 많잖아요. 자주 들려요. 자주 들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몸에 관여하다, 뭔가 개입하다, 관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be more involved with. 원래는 be involved with인데 좀 더라고 해가지고 more를 중간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양육, 애들 키우는 거죠. 얘를 뭐라 그래요? upbringing. 이러한 단어, IELTS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막다라는 단어, 동사인, 막다라는 뜻의 동사인 prevent를 썼어요. 그래서 to prev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prevent는 우리가 수거가 있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뭐예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부모님들은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관여해야 돼요. 좀 더 무엇에? 그들의 아이들의 upbringing, 양육에. 그래서 부모님이고 그들의 대열은 뭐예요? parents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들의 아이들의 양육에. 자, 이렇게 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juvenile delinquency. 발음 조금 어렵죠. 같이 우리 영국의 성우의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Number 11.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from increasing, parents should be more involved with their children's upbringing.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자, 그래서 여기 juvenile delinquency 요거랑 upbringing 요런 단어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12번 number 12. 10대들은 또래들의 압박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자, 10대들은 얘네가 주어가 되겠고요. 영향을 받는다. 아, 오늘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어떻게 볼까요? 자, 또래들의 압박. 그죠? pressure 뭐예요? 너 나 좀 이렇게 좀 pressure 좀 주지 마. 뭐 이렇게 막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죠. 그래서 피어는 또래라는 뜻이고 pressure는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래들의 압박이라는 뜻인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네,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떠한 브랜드 자켓을 입었으면 나도 그걸 입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또래들의 압박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돌을 전부 다 좋아해요. 그럼 저도 그 아이들을 뭔가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peer press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얘네들은 다 A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나 혼자 B를 좋아한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죠? 불링 같은 왕따 같은 일들이 많이 종종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teenagers. 자, teenagers. 10대라는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복수니까 뒤에 당연히 are가 왔습니다. Teenager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eer pressure. 그래서 모모의 영향을 받다. 그래서 be influenced by라는 표현 있죠. 모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그래서 by 다음에 peer pressure. 또래들의 압박. by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보통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종종 나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MP3로 이번엔 간단하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Number 12. Teenager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eer pressure. 오케이. Number 13. 집안일을 맡은 아이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 아이들은 얘가 주어가 되겠죠?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뭐뭐 할 수, 아이고, 주어인데 왜? 네. 자, 배울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리세요? 집안일. 그죠? 집안일이라는 단어 되게 유치하지,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떠하다는 일을 맡다, 집안일을 맡은. 그래서 be assigned라는 단어. 얘 조금 어렵지만 너무 좋죠. 이런 단어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household chores. 자, 집안일, household chores. 자, 집안일이라고 했더니 사전에 family affairs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family affairs 이런 건 진짜 어색한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집안일을 의미하지 않고요. family affairs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좀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니까 사전으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좀 이건 이상한데 라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 책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도 본의 아니게 약간 조금 실수가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나온 거를 100% 곧대로 믿으시는 거는 살짝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법, 뭐뭐 하는 법. 앞에서는 how가 어떻게 라고 쓰였지만 여기서는 how to라고 해서 뭐뭐 하는 법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how to organize, 자, to 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how to organize their time.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아이들은으로 가겠죠. 그래서 children인데 얘가 주어인데 집안일을 맡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꾸며줬어요.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배울 수 있다. can learn. learn, 배우다라는 단어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자, 무엇을 배워요? How to organize their time. 의외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day 13 함께 따라하세요. Number 13. Children who are assigned household chores can learn how to organize their time. 오케이. Number 14 가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모르고 부모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이다. 자, 모르고 얘도 뭔가 주어 동사로 적힌 그런 복문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얘네가 이제 주어죠.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children인데 어린이래요. 그럼 young childr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좀 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차이를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부모는 주어가 되겠고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이다.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뭐뭐이다. 그냥 비동사 써주면 되는 거죠. 먼저 옳고 그름의 차이. 자, 차이라는 단어. difference인데 무엇의 차이? 너와 나의 차이. 그죠? 나와 선생님과의 차이. 차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의 차이라고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더를 써줬습니다. 자, between right and wrong. 선생님, between 전치사고 여기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right 형용사고 wrong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가 왔죠?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면 얘네가 옳음, 그름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의 차이 뭐예요?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이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자, young children. 자, 주어 되겠죠? young children. 몰라요. 자, 앞에 여기서 모르고 얘 동사를 보잖아요. don't know. 자, 무엇을?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자,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은 자, 교사다, 교사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동사 들어가는 거죠. Their parents. 자, their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young children을 받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들의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기서 them은 뭡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어 young children을 가르치고요. this는 뭘 말해요? 옳고 그름의 차이를 말하는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Number 14. Young children do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their parents are the best teachers to teach them this.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도덕과 안전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한다. 자, 주어 뭐죠? 부모는 주어 돼 있고 조언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조언을 해야 한다? 조금 어렵네. 조언이라는 단어 A로 시작하는 거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짠! 자, A에게 B에 대한 조언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Give A advice on B. 자, 이 표현 조금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Give A advice on B. 그래서 A에게. 그럼 A에게 B에 대한 조언을 하다니까 A는 뭐가 들어가고 B는 뭐가 들어갈까요?
고민해보시고 도덕과 안전, morals and safety. 선생님, moral 아니에요? 아니에요. moral. 여기 뒤에 s가 없으면 단수가 아니고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요. 뒤에 s가 붙어야지 명사, 도덕이 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있죠. good 같은 경우도 good이라고 쓰면 뭐예요? 좋은인데 그새 s가 붙으면 상품, 재화 이런 뜻이 되죠. 자, parents need to give their children advice on morals and safety. 그래서 A에게 B에 대해 조언하다니까 A에게, 그들의 아이에게 뭐에 대해서 조언해요? morals and safety.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give A advice on B 이 표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선생님 여기 저는 should인지 알았어요. should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need to,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랑 거의 동의어로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따라 읽을게요. Number 15. Parents need to give their children advice on morals and safety. 오케이. 자, 우리 15개의 강의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고프시죠? 자, 인앤아웃 버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는 10시 반에 열어서 6시에 문 닫아요. 토요일은 5시.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미국은 6시에 문 닫는 식당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여기 가격을 찍어왔어요. 비싼 거.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3.6달러. 그리고 치즈버거. 저는 이제 치즈버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2.45달러. 텍스 다 해도 3,000원이 안 됩니다. 네. 네, 뭐 우유 같은 것도 1달러도 안 되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죠. 뭐 우리나라도 맥도날드 커피 굉장히 좀 싸지만 우선은 인앤아웃 버거가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해서 전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맛이 어땠냐고요? 네. 어떠세요? 네. 지금 당장 맥도날드 24시 네,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쪽에만 있어요. 인앤아웃은. 자, 서부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값도 싸고 참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 거 가지고 다음 5강에서는 실전 문제, 패밀리와 관련된 주제 실전 문제 공부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